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성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프랜차이즈 허가 가능 평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조그만한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부터도 상권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또 정보의 양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지뿐만 아니라 또 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 평수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평수는 지역이 어느 입지에 따라서 어떤 상권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 융통성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원하는 이런 이상의 그런 평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먼저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허가 가능한 평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숍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젤리너스 커피숍은 평균적으로 한 전용 면적 한 70평 이상 대형 평형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만약 이 평수가 잘 없을 경우에는 복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복층일 경우에는 최소 1층은 한 30평 이상 좀 되는 이런 평수를 많이 선호를 하고, 만약에 30평이 조금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2층을 한 50평 이상씩 이렇게 해서 규모가 합쳐서 최소 70평 이상은 되어야지 엔젤리너스에서 허가를 여기에 엔젤리너스 커피숍을 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 가능 평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나가다가 엔젤리너스 커피숍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엔젤리너스 커피 프랜차이즈 특징이 좀 큰 평수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엔젤리너스와 마찬가지로 한 70평 정도 규모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70평을 원하는데 엔젤리너스와 좀 다르게 복층보다는 단층, 특히 1층만 선호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절대 2층은 들어가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커피숍들도 1층을 잘 선호 안 하지만 특히 2층을 선호 안 하지만 특히 스타벅스는 2층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2층에 들어가 있는 거는 1층이 주차장이 아닌 이상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우리 계산대 카운터만 있는 조그만한 평수를 가지고 2층이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도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1층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과 다르게 스타벅스가 요즘엔 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으면, 상권이 좋으면 입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엄청나게 까다롭게 스타벅스 매장을 이렇게 진출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입지면 좀 공격적으로 스타벅스 점포를 여러 군데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초반에는 절대 스타벅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보통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신도시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차기 시작하면 거의 정착돼 가지고 안정되는 그 시점부터 스타벅스는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신도시도 얼마 전까지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없었지만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 커피숍이 들어왔다 이런 점을 보면 앞으로 일광 신도시, 그 다음 에코 델타시티, 그 다음 명지 국제 신도시 1단계 2단계 요 지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신도시가 정착이 되면 스타벅스 매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특이하게 특수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마트 안에 있는 커피 전문점, 종합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 전문점이나 베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평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특수 상권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10평 정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처럼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상권은 평수가 작아도 허가가 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백종원 씨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백종원 씨가 만든 백다방은 지금 6평 정도. 물론 여기는 테이크아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평소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가격도 저렴해서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프랜차이즈인데 6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디야는 한 15평 정도 이렇게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요즘 이디야도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장 수로만 따져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디야가 지금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은데 이디야가 점점점 고급화, 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값도 굉장히 좀 스타벅스도 많이 저렴했는데 이제는 가격도 좀 올리고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그런 커피 전문점을 좀 앞세워서 좀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벤에는 한 20평 정도 이상을 허가 가능 평수로 나와 있고, 탐앤탐스도 한 30평 이상이 되어야지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커피숍의 프랜차이즈들은 그 커피숍의 특징에 따라서 적은 평수와 큰 평수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원하시는 상가,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허가 가능 평수를 숙지하시고 창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허가 가능 평수에 있어서 커피숍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스떡볶이. 조스떡볶이는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되는데 전용 한 10평 정도면 10평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조스 떡볶이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허가가 나는데, 보통 떡볶이 같은 경우, 특히 분식 같은 이런 음식들은 요즘은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배달 쪽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떡볶이 가게 이런 것들은 요즘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조스 떡볶이 말고 여러 가지 국물 떡볶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을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6대4, 7대3 정도로 거의 배달이 6, 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배달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떡볶이 가게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먹던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배달시켜서 먹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스 떡볶이는 10평 이상만 되면 된다. 그 다음 볶기방입니다. 볶기방은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좀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상가업종인데요. 이 볶기방에 제가 최근에 볶기방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래 저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볶기방은 좀 특이한 좀 케이스가 좀 많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볶기방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볶기방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망정 단 한 군데를 볶기방 하시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하는 면이 어려운 점도 아니고 또 종업원을 많이 뽑아야 되는 이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볶기방은 어때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만 공급이 되면, 물론 이제 볶기 기계도 이제 사와야 되겠지만 나머지 종업원들이 필요 없고 전기로서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CC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가 들지 않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볶기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은 때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술 한잔하고 또 영웅심리에서 또 볶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 관계자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뽑기방은 여러분 주변 잘 살펴보시면 입지가 좋은 곳에 뽑기방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 골목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뽑기방은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뽑기방이 처음에 이제 뽑기방이 만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좋은 위치면 권리금이 엄청나게 높을 거고 월세도 엄청 비율이 높을 건데 어떻게 뽑기방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셨을 건데, 이 뽑기방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을 탁 물색을 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입지에, 요 상가가 입점이 되면, 이 상가가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안 되게 되면 권리금을 처음에는 1억, 2억 불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뭐 권리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라도 조금 최소한 줄이야 싶어서, 아니면 폐업을 하고 권리금을 완전히 싸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그렇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 권리금을 옛날에 받고 들어갔던 것도 권리금 없는 것도 많고, 권리금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뭐 1, 2억 했던 게 1, 2천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입지가 좋은데도. 그럴 때를 딱 기다렸다가 뽑기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가를 한 개씩, 두 개씩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월세는 세겠죠. 보통 뭐 좋은 데는 300만 원 이상, 아니면 뭐 150에서 200만 원 이상이 많을 건데, 뭐 그런 월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월세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부담은 되지만 보통 뽑기방 안에 10평 정도 안에 기계가 보통 한 7, 8대 정도, 또 큰 평수는 뭐 한 2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주말이나 뭐 금요일 이럴 때는 뽑기방 한 대당 보통 몇만 원씩, 또 10몇만 원씩, 뭐 20만 원씩 이래 나오는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뽑기방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뽑기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권은 상당히 뭐 이래 갈라먹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뽑기방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따로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뽑기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시기에, 또 상가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시기를 또 딱 체크를 해서 권리금을 싸게 들어왔다가 권리금이 좋은 시절에 또 권리금을 비싸게 팔고 또 나올 수 있는, 또 껌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뽑기방 하시는 분들의 아마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뽑기방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것도 상가를 보는 눈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리바게트는 뭐 2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땅땅치킨은 25평. 요즘 땅땅치킨도 사람들이 이제 뭐 배달식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좀 대형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10평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25평 정도 그렇게 해서 직접 뭐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 맥주와 치킨과 맥주를 먹고 이렇게 하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땅땅치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킨 도너츠와 베스킨 라빈스는 한 20평 정도 이렇게 이상 되어야지 허가 가능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프랜차이즈 고깃집 있죠. 우리 뭐 무한리필 고깃집이나 뭐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깃집 있죠. 뭐 대배삼겹살부터 이런 것들은 거의 20평에서 50평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돼지고기가 평수가 조금 작고요. 소고기는 좀 아무래도 단가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손님을 많이 유치해야지 영업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평수가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냐 소고기냐에 따라서 평수가 차이가 나고, 돼지국밥은 보통 돼지국밥을 직접 가마솥에 끓이는 돼지국밥이 있고, 이걸 그냥 바로 프랜차이즈에서 납품받는, 바로 받아서 이렇게 끓여서 주는,
그래서 큰 솥이 있는 돼지국밥집과 솥이 없는 돼지국밥집은 평소에 좀 차이가 납니다. 솥을 구비하신 돼지국밥집은 최소 35평 이상은 나와야 되고, 솥이 없고 그냥 프랜차이즈 받아가지고 끓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평수가 35평보다 좀 작아도 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국밥이 요즘엔 좀 규모가 커지면서 또 솥이 큰 가마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업도 잘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이집,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고깃집들도 보통 한 30평 이상은 되어야지 허가 가능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즘에는 그 업계 관계자분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 있죠.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샐러드, 야채, 요런 코너가 있는 요런 것들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뭐 고깃집, 그다음에 뭐 고기 샐러드 뭐 등등 해서 고기 무한 리필 뭐 요런 것들, 돼지고기 위주로 수입 고기를 사용하지만 아주 가격이 좀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런 고깃집이 굉장히 요즘 인기를 좀 끌고 있다.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뭐 샐러드도 먹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요런 고깃집이 요즘은 좀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프랜차이즈 허가 가능 평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